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통합사회 2강 홍마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배웠었지. 한 가지 사건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봐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했었어. 이번에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자. 자,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이야.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이 행복의 삶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대표적 예시가 될 거야. 그 밖에 여가나 문화생활, 우리 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여가 문화생활이지. 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인간관계 또한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의 다양한 요인을 고루 갖출 때 우리가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거든. 그 중에서 하나인 질 높은 정주환경에 형광펜하도록 할게. 자, 우선은 정주환경이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으로, 좁게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해. 우리가 질 높은 정주환경이란 어찌됐든 우리가 환경이 쾌적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시설, 예를 들어 자 여기다 예를 들어 써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어 뭐 있어? 병원 있지? 병원 있고, 우리가 또 노래방 이런 것들도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노래방 등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학교 있죠. 학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문화시설의 편리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도 우리가 바로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주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장소 혹은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서 인간의 행복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딱히 뭐 주의해서 볼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안정으로 넘어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도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거야. 이를 위해서는 경제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의 부를 늘릴 필요가 있거든. 이는 국가의 부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이나 질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기조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될 거야. 하지만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통째로 현관펜 하도록 할게. 자, 예시를 바로 옆에 들어주고 있지. 경제성장 덕분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면 빈부격차나 지역격차가 커지게 될 거고, 그만큼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박탈감과 우울증, 이런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까지 받을 수 있어. 이건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지. 이건 절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현관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현관펜 다시 초록색으로 바꿔서 민주주의의 실현 가보도록 할게.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우리나라 같은 정치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해. 이에 따라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꾸 화면이 움직여서 미안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해. 만약에 한 사회 내에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활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이렇게 시민이 자기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도 그걸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니까 반응하기 어려워 권리를 제한받는 거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권리랑 표현의 의사를 제한받는 거잖아. 아니라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을 의미하는 거지.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가 활용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 정도 현관펜 치고 넘어가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덴마크로부터 배우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야. 꼭 알아두고 가자 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자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할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잘 안 보이지? 색깔을 바꿔가지고 형광펜을 하도록 할게. 자유. 자꾸 화면이 움직여서 미안해. 안정. 자, 세 번째 신뢰. 네 번째 평등 이렇게 나와 있지.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거고, 안정은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신뢰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평등은 남이 부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네 가지 원칙은 꼭 암기해 주도록 하자. 여기는 꼭 암기를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하나하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간 인생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정한다. 이들의 시험 성적이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한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안정이야. 사회복지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병원 진료비가 평생 무료이며 교육비도 무료로 제공해준대. 실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간 예정 월급 수준을 보조해준대. 구직활동을 도와준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고세율 정책을 펴고 있대. 덴마크의 고소득자들은 청렴한 정부 운영에 관한, 그래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의 깨끗할 염이야. 순할 염이야. 그래서 깨끗하고 맑다라는 거야. 정부 운영에 관한 믿음을 바탕으로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그냥 갖다 바친대. 신뢰 그게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택하든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작은 의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또한 작종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월급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필기를 하도록 하자. 뭐라고? 우리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뭐라고? 자유, 안정. 크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너희가 더 보기 쉬울 거야. 자유, 안정, 신뢰, 평등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아심평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암기 팁이야. 자아심평. 뭐가 사자성어 같잖아. 이렇게 외우면 너희가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 텐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고 성찰하며 살아가야 해. 그래서 이 도덕적 삶과 도덕적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번 학습 목표가 될 거야.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도덕적 사고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도덕적 감정은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감의 기초가 돼. 이러한 도덕적 사고와 감정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기분을 이끌려 행동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자, 여기서 성찰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언행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서 바로잡는 것을 성찰이라고 해. 우리가 그래서 문학에서 자아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자,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 말해. 하면서 도덕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자, 뭐라고?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 삶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삶이 더 나와 있죠. 행복한 삶은 질 높은 정조환경과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도덕적 실천 등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실현될 수가 있어. 따라서 행복은 스스로 갖고 나가야 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행복 수준을 함께 높이고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돼. 우리가 개인으로서 만족하는 삶의 질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가 행복하는 사회 행복 수준을 높이고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으로 하고 있네. 그래서 선한 삶을 지니는 가치에 대해 소크라테스, 칸트, 맹자가 이런 각각 유효한 세 철학자들이 내세운 이 주장은 꼭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1단원이 아예 끝났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조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딱히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으로 넘어오면 지금 딱 보다시피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되게 구분을 많이 해놔야 되고 각각의 특징이 엄청 쏟아져서 나오거든. 다음 강의 아무래도 난항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굉장히 조금 암울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 1단원까지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지난 강의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밑줄 긋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중에 필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개념 정리해보고 1단원이 완벽히 마스터 됐다고 했으면 그 다음 2단원 강의로 넘어오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은 미리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일단은 물 마시고 잠깐 머리 좀 풀었다가 이제 공부해보도록 하자.